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7월 증시와 8월 증시를 보내면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이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를 억누르고 있죠. 자,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름장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해야만 하느냐. 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을이 오면, 조만간에 이제 가을이 시작되죠? 가을이 오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애청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6월 그리고 7월 달에 증시 토크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나 7월 첫 거래일에 언급드렸던 증시 토크에서는 이런 썸네일을 쓰지 않았습니까? 7월 하반기 증시 어금니 앙 물고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정이 깊게 오더라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8개월 연속 양봉 상승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15개월 동안 상승장이 지속되었다 보니 한 번 정도 좀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 어떤 좀 숨가쁜 상황이 7월 달과 8월 달에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함께 표시한 차트인데요. 이게 7월 첫 거래일부터 해서 최근 오늘 장중까지의 흐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수준의 매우 양호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7월 초 대비해서 되려 거의 한 2%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한다고 하지만 어제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린 바처럼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그 유동성의 힘이 조정이 예전 같으면 한 10% 나와야 될 게 생각보다 매우 양호한 수준에서 조정을 그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즉 여러 가지 불안했던 요인들이 계속 7월, 8월 사이에 등장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조정폭이 매우 양호했다.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앞으로의 시장이 이번 여름장을 보내면서 짐을 내려놓는 시기를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여름 시장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죠. 지금 낮에도 30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 여름 증시 남아있고, 그리고 9월이 막상 오더라도 불안한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7월 달과 8월 달 시장을 지금 걸어오면서 어깨에 익어 있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숨가쁘게 달려왔던 주식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지난 6월까지 8개월 연속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것도 양봉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선례가 많지 않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8개월 연속 양봉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요, 주가지수가 좀 거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7월 그리고 8월 지금 보내면서 숨고르기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죠. 급하게 마라톤 선수가 계속 뛰어왔다가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제 쿨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연스럽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체력을 시장이 비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름 증시에서도 주식시장이 그냥 달렸다면요, 아마 우리는 정말 큰 후유증을 경험했겠지만, 예, 양호하게 숨고르기를 7월, 8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반기 증시의 부담 요인이긴 하였는데, 바로 이제 기저효과가 약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막상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보면은 기저효과 약화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상 외로 선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수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죠. 예, 수출 통계치와 추정치를 같이 표시했습니다. 자, 파란색 막대기는 2019년 수준으로 올해 수출이 회복된다면, 예, 이건 이제 보수적 추정치고요. 2019년에 수출이 안 좋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자, 그리고 2018년 정도로 수출이 회복된다면, 이때는 수출이 좋았어요. 이건 긍정적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주황색 막대기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그러면 이게 회색 막대기는 뭐냐? 이거는 2021년 현재 실제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2월 달부터 해서 어떤 조짐이 나타나냐 하면은 수출 실제 달성치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는 월등히 초과했고요. 4월, 5월, 6월 계속, 예, 어이구, 야야야, 이거 뭐야. 예, 예상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껑충껑충 띄워놓고 있습니다. 자, 7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은 20%대 초반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예상을 했는데, 자, 실제 7월 수출은 29.6%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8월 10일까지 수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일평균 36.7%로서, 예,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 예, 월등히 높은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8월 수출은 8월 31일까지 가봐야지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저효과가 약해지는 것은 맞지만, 뭐라고 그럴까, 이 어떤 예상했던 그러한 수준보다는 충격 정도가 덜하다라는 점을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들, 기저효과 약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 그러한 우려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매우 양호하다. 예, 즉, 뭘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학창시절 이제 공부 잘하던 친구,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얘가 작년에 전교 한 100등 했는데, 그래도 조금 노력하니까 한 50등 올라오겠지 싶었는데, 이게 한 25등.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물론,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조금 이제 눈높이가 낮아진 것은 있지만, 예상외로 선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기업들의 괄목상대하는, 예,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의 수출 실적의 분기 단위로 끊든요, 년 단위로 끊든요, 그 수출 실적의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 기업의 매출 평균치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분기 때요, 수출 전체적인 평균이 한 40% 전년 동기비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2분기 때 상장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한 20%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까지 발표된 400여 개의 상장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28% 정도입니다. 자, 물론 8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예, 공휴일이 끼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최종 발표되는 자료가 취합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28%다. 예, 매출액 증가율이, 이건 기저효과 생각하더라도 깜짝이야. 그리고 3분기 때 지금 기저효과 약해지니까 저것보다는 3분기 때 매출액 증가율이 좀 낮아지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견조해요. 야,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기업들의 올해
여러 가지 괄목 상대하는 그러한 매출액 증가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용 절감 노력을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순이익은 폭증하게 됩니다. 세 자릿수 이런 이익 증가 기록하는 기업들이 넘쳐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름장을 거치면서 개별 종목 단위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얘 멀쩡한 애인데 왜 이렇게 퍽퍽 빠져? 왜 멀쩡한 애인데 왜 이러지? 이런 종목들. 근데 그들 종목들이 실적도 양호해. 그러면요. 자, 주가가 이유 없이 빠졌는데 실적이 뭐 그냥 작년 정도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분모인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배당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져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간 배당을 늘리거나 갑자기 실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인 배당도 늘어나게 되면, 자,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배당이 증가한다. 그럼 배당 수익률은 이거 뭐야?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9월 정도에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가을을 눈앞에 두고 귀뚜라미 울기 시작하는 늦여름부터 해서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종목들을 탐구합니다. 이들 투자자분들은 연말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도해요. 왜냐하면 고배당 수익률을 내는 종목이 연말에는 고배당 수익률 감안해서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매수세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기조효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괄목 상대하고 있고, 배당도 늘어나면 주가가 여기서 빠진다?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은행이자가 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여름 시장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큰 부담을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여름입니다. 뜨거워요. 뜨거워. 더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버려진 흑징주와 같은 종목들을 주워 담게 되면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주식시장에 던져지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8월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 개별 종목에서 이유 없이 빠지는 건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매도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빠지니 그냥 덩달아서 빠지는 그러한 분위기도 일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유 없이 급락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 한다면요, 그야말로 줍줍하는 거죠. 줍줍줍. 그래서 그 줍줍줍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이거 뭐 한 달 뒤에 나 대박 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내년 초를 기약하는 겁니다. 내년 초. 자, 보통 연말에 좀 스몰캡이나 이러한 종목이 부진하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어떤 부담이 있다, 또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올해 농사 다 지었다면서 매도하는 그런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연초에는 다시 재매수합니다. 이렇게 나갔던 투자자들이 재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매년 상반기에는 소형업종의 절대적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버려진 흑진주들 같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이 작다 보니 작은 거래대금에도 그냥 훅 밀리는 그러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미리미리 주워 담고 있다면, 또는 미리 담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켜본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긴 한데 정말 억울하게 떨어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어떨 거야? 지금 화면상에 매년 상반기 소형업종의 절대 수익률을 보시면은 작년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매년 상반기 때 거의 절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는 시장, 뭐 오늘 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년을 위해서, 내년도 금방 옵니다.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관심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정말 얘는 정말 흑진주 같은 종목이다. 그런 게 있다면 아마 내년에는 그 종목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요. 자, 지난 하반기 말 7월 초하고는 조금 논조가 조금 달라졌죠. 요만큼 달라졌습니다. 요만큼. 뭐 공격적으로 달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7월 초에는 이 악물고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이제 훅훅 빠지는 게 있다면 좀 이제 노려봐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